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통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예,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사실 교육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제출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이미 간부 7명 정도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사실 검찰이 좀 속도를 내서 이만희 총회장을 최근에 2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었어요. 그에 네.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이제 기사 들어온 거 보니까 뭐 고령이긴 하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좀 많이 공분을 샀던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네. 실제 법적 조치로 이뤄지고 있는, 법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300분 넘는 분들께서 접속해 계시는데요. 몇 분 좀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유재용님이 프리데스크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뭐 벌써- 단골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신수기님, 크라이시스님, 매일 출석하시는 분들이죠. 벌써 강다솜 아나운서 나온다니까 강다솜 아나운서 팬들이 벌써 나와 계시네요. 네. 공감조율님이 라디오 잠 못 드는 이유 돌아와 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400분 돌파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출발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14F 진행하고 있는 강다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뉴스 프리데스크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좀 많이 가깝죠? 깜짝 놀랐어요. 네. 평소에는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렇게 네, 네. 진행할 때는 방구석 느낌이 네. 살아가지고 저희가 매일 들어오기 전에 그럼 체온 측정하고 그쵸. 그럼요. 네, 그럼요. 뭐 검사 다 하고 오니까 걱정 네. 너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송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보니까 강다솜 네. 아나운서가 일상을 공유하는 그 브이로그도 올렸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네. 함께 하시죠. 너 너무 약간 괜히 예뻐. 찌르신 거죠? The fresh food that I went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일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저의 습관들,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 있으려나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택배로 받은 건데요. 쿠키를 주문했는데 짜자잔 따단 김경우 선배 거예요. 저의 짝꿍, 저의 파트너. 다음에 또 만나요. 각자가 모두 집에서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구석이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늘 TV를 보는데요. 나연이야? 한예슬 나연이한테 꽂혔어. 아니 나연이 보고 싶어? 한예슬이야. 이거 선물 이거 감사합니다. 난 여기서 카드는 못 써? 이게 핵심인데. 나 이거 없는데. 카드가 핵심인데. 이거 없는데. 이거. 내가 글씨가 너무 못 써가지고 인쇄해서 정성 들여 붙였어요. 고마워요. 실수할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무사히 실수 없이 잘 마쳤고 많은 분들이 다시 또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별이지만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면서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강다솜 아나운서의 브이로그 보고 왔습니다. 네. 민낯도 너무 예쁜데요. 예.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남편분이 트와이스 팬이신가 봐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꾸 나연이를 찾아서 자꾸 저는 쿠키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벌써 저걸로 이제 의뢰를 한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디자인을 보내가지고 요거를 몇 개 해주세요 이러고 김경호 앵커 거는 그 이니셜을 따서 제가 KKH를 해서 마이크로 해서 제 것도 있어요. KDS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여기 벌써 리차드 K님이 뉴스데스크 쿠키 얼마?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 시안 조금만 변경하면 뉴스 프리데스크 쿠키도 혹시 제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조명이 많이 남아서 조명할 때 기대하겠습니다. 종영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주말 뉴스 진행 마지막 날이었네요. 보니까. 네,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다시 보니까 맞다 저랬지 싶기도 하고 사실 몇 주 안 됐거든요. 그만둔 지.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어떤 민낯이나 네, 좀 네. 가감없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좀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브이로그 선배잖아요. 선배까지는 아닌데 네. 60만 채널의 브이로그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 편집이 예술이던데. 편집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저보고 카메라 하나를 주고 알아서 찍어와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찍어와야 될까? 뭘 찍어야 할까? 이것까지 찍어야 되나? 라는 것들을 막 찍어서 일단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멋지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서도 뭐야 머리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미리 뭐 편집본을 보긴 받아보신 건 봤어요. 아니고 최종본만 보셨어요? 네, 최종본을 봤는데 머리 왜 저래? 나 왜 저러고 찍었지? 막 후회를 좀 했죠. 네. 근데 그게 더 좀 브이로그 느낌이 더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만약 예쁘게 하고 막 이랬으면 네. 또 뭐 꾸몄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근데 있죠. 조금의 후회는 남았어요. 조금 머리 좀 신경 쓸까? 보시는 분들은 저 모습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넓고 눈이 네. 착한 아니 택배 뜯는 소리가 너무 드르륵하고 그러니까요. 경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소리는 사랑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14F 진행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네, 떠났지만. 네. 근데 들어보니까 14F 조상님이라고 불린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막에 암모나이트 나왔어요. 조상이랑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이미지인데 왜 조상님이랑 별명 갖게 되셨어요? 14F가 정확히 2018년 7월 16일에 첫 방송이 나갔어요. 그럼 근데 2주년 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코너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4F는 강다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큐레이션 뉴스 요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네. 조상님 맞네. 조상님. 네. 깨국공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코너들이 던져지면서 네네. 지금의 14F가 된 거거든요. 지금 계속 옆에서 노재필 기자가 본인이 개국공신이라며 지금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아달라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맞아요. 저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분이? 제가 다 했죠 뭐. 저 멀리서 지금 헛기침하고 헛기침을 계시는데 하면서 이제 좀 이따 나와서 다시 반박하리라 예. 이거 네. 다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강다솜 앵커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되지. 제 시간 소중해. 네. 처음에는 구독자가 굉장히 미미했을 텐데 지금 60만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성장 과정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몇십 명이 봐도 몇백 명이 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봐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뭉클뭉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만이라는 구독자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 때문에도 구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몸담고 있는 채널이 이렇게까지 컸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 막 그래요. 막 자랑하고 싶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약간 14F 진행 보는 것 같잖아. 나도 같이 따라하게 돼. 너무 자랑스럽고 맞아요. 막 창피해라. 뿌듯하고 네, 막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막 보고 있는데 귀엽다. 어제 목소리가 당당하시고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뉴스 진행할 때 볼 때랑은 또 느낌이 사뭇 다른데. 네. 그쵸. 근데 이제 같은 뉴스라도 데스크에 나갈 때, 뉴스에 나갈 때, 또 14F에 나갈 때 같은 아이템이라도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일사F랑 뉴스 데스크랑 같은 아이템을 다루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접근 방식 네, 같은 네, 게. 접근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표현 방식이라든가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 전에 영상도 네네.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또 열악하지만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자도 따로 있고 네네네. 좋습니다. 멋진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작년에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았던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이번에는 유충, 즉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생수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학교는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샤워기 필터 안에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거 대체 뭐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것의 정체 유충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인천 서구 지역 맘카페 등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지난 9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보인다는 신고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먼저 이거 물어보고. 여기 네. 댓글에 좀 질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이 라이브 추천 채널님께서 강다소님 14F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사F 의미가 뭐냐면 정말 처음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골라진 게 일사F였는데 그냥 14층 사람들 MBC 14층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일사F를. 되게 직관적이다. 네, 우리는 그래서 8층 사람들. 그렇죠. 8층 사람들. 8층 사람들. 네, 저희는 14층 사람들에서 14층으로 했는데 하필이면 사장실이 14층에 있어요. 다른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이 다른 14층인데 네, MBC가 건물이 3개로 이제 그쵸.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맨 오른쪽 건물 14층인데 뭐 되게 야망 있게 느껴진다. 네, 뭔가 굉장히 사장실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봤습니다. 지금 강다솜 아나운서의 어떤 네. 야망. 차기 사장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다리세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증거 영상으로 이제 딱 잘라가지고. 쓰여둬야 그때부터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뉴스랑 느낌이 네. 좀 확 다르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사F는 인터넷에 나가는 뉴스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빠르게 직관적으로 다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도 빠르고요. 톤도 빠르고요. 그리고 좀 아까도 보셨지만 유충을 딱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뭘까요? 막 이런 궁금증도 유발해야 하고 이래서 좀 제가 연기를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연기를. 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저희는 다 시켜요. 예. 그럼 네, 봐야지.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뉴스 데스크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주말에 누워서 웹툰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 웹툰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렇게 딱 완전 뉴스톤이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조금 신뢰감 있게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무료 웹툰 서비스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웹툰 보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일사F에서는 완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막 약간 오바를 해서 자, 심호흡하고. 자, 오바 큐! 네. 참 정말 해볼게요. 네. 여러분 노근한 주말에 딱 누워서 웹툰 보면 킬링 타임용으로 딱이잖아요. 그런데 웹툰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대요. 왜? 도서 정가제 때문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영상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킬앤 하이드 같아. 일부러 제가 좀 연기도 넣고 톤도 그냥. 많이 높이고 말도 빠르게 하고 그래야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이니까 네. 확 들어올 수 야. 있게 노력하고 꽂히게, 있습니다. 딱 꽂히게. 백가이버님이 와 목소리 다른 사람인 줄이라고 하셨어요. 크리스타님이 성우 클래스다. 예. 민주주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리차드님 목소리 바뀌었다. 맞아요. 자유통당 눈물당님이 오보솜이라고. 반응들이 엄청나십니다. 조절솜, 오보솜. 네. 카멜레온이네 크 하면서. 그렇죠. 네, 성우 클래스라고. 오바 연기. 고맙습니다. 이런 톤 같은 거는 네.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하신 톤이에요? 아니면 뭐 제작진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신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약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일사F가 큐레이션 뉴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앵커긴 한데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줄게. 잘 들어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센 언니 느낌으로 야 들어봐.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박 사건. 오. 아, 이거 있어. 이런 느낌으로 아. 하게 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유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콕 집어가지고. 예, 예. 대박 유충 나왔어. 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죠. 우리 성지영 기자도 잘하실 것 같은데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또 한참 선배라서 이거 강요하지 못하겠고. 저도 한참 선배님 네. 강요했고. 저는 네 프리데스크를 야 진짜 되게 어렵겠다. 너무 느낌이 대단하십니다. 다르네요. 아니요.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이 해서 조금 더 톤이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솔직히 네. 이 1사F 어떤 성장에 있어서 네. 본인이 끼친 영향력 이게 1에서 10 하나 말하면 어느 정도 10이다. 역시 야망손. 예. 아니 사장 하셔야겠는데요 이거 14F. 예. 아, 사실 저는 한 2 정도 보고 있어요. 아. 왜냐면 저희 14F가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건 사실 제 코너 때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요. 그렇지만 다른 코너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일하고 그래도 얘기한 거는 어쨌든 탄생을 시켰고 그리고 쭉 계속 큐레이션 뉴스를 해주면서 1사F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이 정도? 아니 2 이상이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딱 탄탄한 기본기가 있고 네. 그걸 보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코너에 좀 재미도 살리고 그 여러 가지 게 같이 가면서 1사F의 아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겸손함감이 갖추셨습니다. 아 정말. 근데 이제 뉴스도 진행을 했었으니까 네네. 사실 뉴스는 생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도 생방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좀 아찔했던 순간이나 딱 그때 하마터면 대박 사건 방송 사고 날 뻔했잖아. 뭐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성재영 기자가 제가 주말 뉴스데스크를 할 때 그때 함께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뉴스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큐시트에 보면은 그 뉴스 아이템 제목도 적혀 있지만 옆에 어디에 가서 앉아라라는 맞아, 게 맞아. 그림으로 표현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 뭐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뭐 사이드로 잡힌 것도 있고 맞아. 이런데 탁자 모양으로 돼서 네.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고 맞아요. 서 있는 게 있고 다 그게 위치 표시가 그걸로 표시가 됐죠. 근데 예전에 진행하셨을 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때도 큐시트가. 네, 비슷한 게 있었는데 똑같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 프리데스크가 끝나고 주말 데스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좀 유의 깊게 보시면은 앵커가 계속 포지션을 바꾸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갔는데 이렇게 딱 보고 오른쪽에 앉으라는 거고 그리고 딱 오른쪽에 앉았어요. 왼쪽에서 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PD님이 강다솜 어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제대로 안 했는데 어디 갔지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섰어야 되는데 오만 곳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카메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앵커가 없으니까. 앵커 딱 했는데 거기 빈 아무도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다급하게 안에서 PD가 어디가 이거지. 존댓말이 안 나오는 거죠.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그때 식은땀이 쫙 났었죠. 진짜 사실 그 무서워서. 텀이 되게 짧으니까 몇 초 사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되게 차분하고 어떻게 저렇게 우아할 수가 있지라고 보실 텐데 맞아요. 뒷면에서 이렇게 그때 이러면서 뉴스에서 거예요. 티안 나지만. 방금 진짜 아찔했다. 이런 너무 느낌. 무서워가지고.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뭐 뉴스도 예전에 진행하셨고 지금 이제 실화탐사대도 진행하시고 있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뉴스는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전달을 그렇죠. 하기 사건 사고도 마련이잖아요. 많죠. 맞아요. 그 뉴스 클로징에서도 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좋은 세상이 올 거라 믿고 있다고 하는 네, 그 네. 클로징 멘트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 안타까운 소식 전할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 사람마다 좀 멘탈의 상태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유독 좀 유리 멘탈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과몰입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힘든 스타일인데 그래서 슬픈 영화 잘 안 보고 정말 마음 먹고 봐야 되고 이런데 뉴스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맞닥뜨려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는 정말 힘들었던 게 그날 제가 사망 기사를 한 3개 정도 4개 쭉 연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앵커 멘트가 다 그렇게 끝나요. 뭐 누구누구가 사망했습니다.
누구누구가 뭐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누구누구가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화 탐사들을 하는데 그 주에 또 어떤 사람의 사망을 다룬 실화 탐사대 내용이 나갔어요. 근데 또 너무 기구하구나. 너무 기구하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게 여기서 잘 놀고 잘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내가 운이 조금만 나빴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걸 다 전달하고 나서 한 3주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죽음과 마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숙연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전 그런 기분으로 한 3, 4주 살아낸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앵커멘트 얘기할 때 어떨 때 앵커한테 그 뉴스 보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 앵커멘트 해야 되는데 그 리포트를 보면 마음이 맞아요. 울컥해가지고 그 다음 앵커멘트가 좀 잘 안 나오는 흔들려요. 수준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보지 마세요. 내용 보지 말고 그 다음 걸 그냥 넘기세요. 이런 예, 얘기 할 때 예,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또 봐야 되지만 또 그런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흔들리니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를 지금 1사이프는 뉴스를 좀 맛깔나게 전달하는 네, 네.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어때요?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포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맛깔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딕션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았을 걸, 혹은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바꿀 걸,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건 진짜 너무 잘했다고 내가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지금도 않을까. 잘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 하실 텐데 네. 강다솜 아나운서의 어떤 활약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 아닐까요? 저쪽에서 표정 어두워지시는 분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스포리데스. 네, 14F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아이고. 주장하신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더니 네. 사실 제가 이제 14F 론칭할 때 제가 열심히 또 했죠. 네. 별로 물어보고 싶은 게 없네요. 오늘 큐시트 얘기하죠. 오늘 퀴즈 얘기하시죠. 네네. 오늘 큐시트 첫인상 어떻습니까? 오늘 퀴즈 첫인상은 이재명. 이재명. 오늘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희 뉴스에서 그 생방송으로 출연합니다. 2부에 생방송으로 무슨 말을 여러분을 할지 찾아봅니다. 되게 궁금하니까 그러게요. 꼭 뉴스 네. 채널 고정하십시오. 생방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 뭐 빨리 질문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산책 네, 첫 번째 나가보겠습니다. 소식. 네네.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저를 걱정하시더라고. 분량 보장을 하고. 근데 한 분 아니었나요? 한 분. 예. 지금 이산유님이 네. 노재필 기자님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천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천사는 빼앗아도 됩니다. 네. 백이 선생님 등산인 등장하셨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요. 청와대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했는데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이제 쓸 수 있다. 네네 맞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1979년에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그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거리도 800km로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만들 때 추진체라고 하잖아요. 네네. 로켓의 연료를 이제 고체를 사용하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공대 나오셨다면서요? 제가 또 뭐 미사일은 개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연료 자체가 이제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 그쵸. 액체는 효율이 뛰어난 대신에 무거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로켓이 이제 쭉 올라가서 뭐 위성 같은 거 쏠 때 올라가다 보면 1단계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추진체는 액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무거우니까 가벼운 고체 연료 써가지고 대기권을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탄도미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웃긴 거는 뭐 일본이나 인도나 딴 나라 다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항공산업이 그동안 발전을 못 해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9개월간의 협상 끝에 우리 정부가 그 지침에서 우리가 이제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네. 이제 그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시간이 뭐 많이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런 표현을 오늘 했습니다. 특히 또 웃긴 거는 정찰 위성 같은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성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뭐 30개나 있고 우린 일본이 8개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정찰 위성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 저희가 오늘 또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네. 두 번째 가져온 건 뭐냐면 지금 백신 얘기인데 모더나 백신. 네. 미국 모더나 백신이 이제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3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 때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임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89개 미국의 그 도시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뉴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더나 그 측에 따르면 한 5억 회 분량에서 최대 10억 회 분량을 1년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속도를 내게 이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해주면서 그렇죠. 이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면 이제 10월 달 안에 백신을 일반인에게 이제 투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왜 되고 속도를 내고 있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네. 지금 각국에서 다 지금 백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대선.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이제 15만 명이나 되는 그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율 이런 게 이제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월 달에 백신이 딱 만들어지면 대선의 어떤 그 좀 반전의 기회를 잡으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하지 달리는구나. 않을까라는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런 이런 모형을 갖고 왔는데 한번 당겨주실래요 이거? 예. 네,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한 건데 지압복 아니에요? 바이러스 지압복 같은데? 이게 시중에 파는 지압봉 1,000원짜리 지압봉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돌기가 있는. 스파이크 돌기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저 이제 전동욱 기자가 또 이제 리포트 준비하고 있는데 네. 바이러스 관련 그 리포트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위험하냐면 요 돌기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요 돌기 끝을 가지고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백신은 요 끝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근데 다행히 지금의 변이들은 이 끝이 아니고 이 중간, 이 돌기의 중간에서 그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백신 개발을 차질을 빚을 정도의 변이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 빨리빨리 나와야죠. 나와서 우리 뭐 근데 변이가 심하니까 이때까지 백신 개발은 안 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70여 개 변이가 나왔다는 소식을 좀 지난주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진전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셔야 되고. 평소들에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네요. 제가 학구적인 예. 아이템들을 가져왔어요. 이러다 프리데스크 하차하고 저 데스크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데스크가 무슨 공부하는 데입니까? 뉴스 전하는 데지. 공부 많이 한다고 데스크 갑니까? 네. 자, 또 어떤 소식 있죠? 또? 자, 마지막으로 갖고 온 소식은 경찰 성폭력 사건 이재라는 제목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오늘 큐시트에 경찰 성폭력 사건 아이템 2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그냥 경찰 왜 이러나 이런 제목을 뽑았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사실 잘 안 뽑아요. 왜냐면 뭐 조직 전체를 갖다 이렇게 뭐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건데. 성급한 일반화. 네. 그렇죠. 성급한 일반 하지 말자고 이제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오늘 경찰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경감 한 분이 동료 여경들의 사진을 자기 지인들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면서 음란한 어떤 표현 같은 거 쓰면서 올렸어요. 그리고 네네. 연락처도 뭐 공개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그런 2차 가해도 하고 뭐 이랬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지인 능욕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지인을 능욕한 거. 근데 더군다나 이분이 되게 웃긴 거는 변호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남자분이요? 네. 그래서 이 경감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이제 그런 거에 걸림돌이 되니까 네. 피해자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또 합의를 하자고 막 종용을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2차 가해도 있었고 그 재판부는 그냥 오늘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변호사 자격증의 꿈은 날아갔죠. 또 한 분은 또 경찰 사건인데 이분은 이제 그 탈북민을 관리하는 분인데 네. 탈북 여성 한 분을 뭐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접근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제 성폭행을 했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네.
경찰이 이제 대기 발령하고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뉴스 되게 많으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네, 오늘 분량 저 충분히. 되게 만족한 표정이세요. 그리고 14F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네. 그거 아셔야 되고. 네. 시간 관계에서 말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자, MBC에서 가장 재미있는 노잼필 기자 뮤시대 산책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